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 문지혜입니다.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봄 기운에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와, 봄이 왔습니다. 우리 남상희 씨는 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니 해도 파릇파릇한 새싹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문지혜 아나운서처럼 예쁜 꽃. 그렇지. 꽃 사시오, 꽃 사. 얼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의 꽃이로구나. 이런 어머. 꽃들. 예, 생각납니다. 어머, 진짜 소리꾼이구나. 감사합니다. 와, 네. 아니 진짜 그래요. 3월은 우리 소리꾼 남상일 씨처럼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봄 기운 넘치는 그런 달입니다. 이런 3월에 하기에 좋은 게 베란다 텃밭 가꾸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집에 있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오실 전문가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상추, 딸기, 수박 웬만한 건 다 키워서 먹는다는 베란다 농사꾼 박희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한평의 기적, 베란다 텃밭. 스타 강사 박희란과 함께 씨 뿌리기부터 병충해 예방법까지 3월 베란다 텃밭 시작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베란다 텃밭 이야기, 이 박희란 씨가 이제 블로그에 올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무려 300만 명 이상이 이 블로그를 찾았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높은데요. 저 역시 예전에는 그냥 먹는 것만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요즘은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런 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진짜 또 하나의 꿈이 됐어요. 네. 워낙에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어서 신선하고 좋은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박희란 씨 블로그에 300만 명이 다녀갔다는 건 그만큼 텃밭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건데 실감하세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이 커지고 그리고 또 값비싼 채소를 이제 구입해 먹기가 어려운 경우에 키우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그런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는지, 왜 시작하셨는지 네. 그게 궁금해요. 처음에는 저도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시작할 시기가 돼서 처음으로 그 청경채라는 채소를 재배를 하게 됐고요. 예. 그게 재배가 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추나 그리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수박이나 딸기 결국에는 벼까지 재배를 해보게 됐습니다. 예. 아니, 여기서 잠깐. 아니, 벼는 정말 이 전문 농사꾼들도 아니 그러니까요. 농사하기 힘들다는 그 벼를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요 이 쌀이 쌀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는 도시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거 웃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네, 가능하고요. 물론 논처럼 많은 양의 벼를 수확을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벼가 이렇게 자라서 우리가 먹는 쌀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는 작게나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몇 평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하지만 작은 스티로폼 박스 안에 키워서 이제 아이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수확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수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박희란 씨의 자제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베란다가 최고의 놀이학교? 그쵸. 학습 자재? 이런 게 될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박희란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텃밭 전문가가 됐던 거는 아니래요. 평범한 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텃밭 가꾸기에 전문가가 되신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박희란 씨의 집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남의 집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쏠쏠하죠. 가보시죠. 경기도 화성, 소문난 베란다 텃밭 구경 왔소이다. 벌써 봄이 찾아온 듯 초록 물결이 넘실대는 박희란 씨네 텃밭에는 유기농 건강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쌈채소들, 웬만한 쌈채소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햇빛과 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이 가장 큰 걸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많이 자란 거야? 아이는 베란다에서 살아있는 자연을 체험합니다. 엄마 역시 사계절 채소 걱정을 덜었죠. 이 쑥갓이거든요. 쑥갓도 이제 구입해서 먹는 쑥갓보다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이제
잘라서 먹으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서도 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채소 중에 하나고요. 쪽파, 대파, 당근, 배추. 없는 것 빼고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쌈채소보다는 좀 뿌리가 있거나 열매가 달린 채소들이 굉장히 애착이 가거든요. 네, 바로 이건데요. 박희란 씨의 사랑을 독차지한 주인공. 이 알타리가 지금 제가 가장 공들여서 아끼고 이제 귀하게 키우고 있는 채소입니다. 뿌리를 먹어보면 이게 좀 맛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햇살 따뜻한 정오. 박희란 씨가 갑자기 분주해졌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청경채 잎들 수확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이 이유식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베란다에서 갓 수확한 청경채 잎을 흐르는 물에 씻고 문어와 불린 쌀을 곱게 갈아서 끓이면 엄마표 특제 청경채 문어 이유식이 완성됩니다. 아기의 이유식이 식는 동안 엄마도 간단한 점심을 준비합니다. 재료는 베란다에서 공수한 여린 배춧잎. 작은 배추잎을 넣어가지고 맵지 않고 고소한 그런 부침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밀가루와 달걀 그리고 여린 배춧잎으로만 뚝딱 만들어낸 부침개. 다른 양념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네요.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도 회심의 부침개를 크게 한 입 먹는데요. 맛있어요. 회색빛 베란다가 초록빛으로 바뀌고 가족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진 박희란 씨의 행복한 베란다 텃밭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박희란 선생님의 베란다 텃밭 구경 잘했어요. 어떠셨어요? 요즘 신기하죠. 예,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모 프로그램에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의심이 많은데 의심할 필요 없고. 그쵸.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저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생긴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거든요. 근데 저걸 보고 나니까 요거만한 인테리어가 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막 내 베란다에 빨갛고 파랗고 막 토마토, 딸기 이런 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예쁜 게 근데 없어요. 그건 또 잘 길렀을 때 얘기죠. 그런가?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저희가 배워봐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예. 보통 이제 채소를 키운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채소가 상추나 뭐 방울토마토 그렇죠.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채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재배를 해보면 예. 이런 채소들이 쉽지 않은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채소를 도전하기보다는 좀 더 쉬운 초보자용 채소를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새싹을 키우는 새싹 채소라든지 그리고 단기간에 재배가 가능한 뭐 콩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실패가 적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채소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려한 거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시작할 수 있는 건 네. 어떤 걸까요? 이제 난이도가 거의 0에 가까운 예? 그런 채소입니다. 흔히 새싹 채소라고 많이 구입을 해서 드시는데요. 네. 그거를 집에서 직접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새싹 채소이기 때문에 그 네.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씨앗이 필요하고요. 씨앗, 네. 그 가정에 이런 키친타올 예, 다들 다 있죠. 있으시죠? 키친타올을 이렇게 크다 싶으면 접어서 하셔도 되고요. 키친타올이 만약에 없으시면 티슈로 하셔도 되고요. 뭐 거즈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맞게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시면 예. 이제 씨앗들이 지지할 수 있는 이제 흙 대신 이렇게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흙이 필요가 없어요? 재배를 하는데? 네, 이 새싹 채소는 흙 없이 물로만 이제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데요. 너무 간단하다. 네, 오래 키우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만 재배를 해서 먹기 때문에 굳이 흙에다 안 하시고 이렇게 물로만 재배를 하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네. 이거를 그대로 네. 여기 놓고 골고루 그 그릇에 이제 이게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골고루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예. 주방 근처에서 이제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야, 네, 물 이거 주는 네, 정말 그냥 물만 주는 거잖아요. 진짜 네. 간단하다.
이렇게 물만 주시고 물 주는 양은요. 요 티슈가 이제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을 정도로만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주방에서 키워주시면 실내가 조금은 이제 어두운 편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금 더 아삭한 씨앗을 그 새싹을 먹고 싶다고 하시면 좀 어둡게 더 천이나 어둡게? 예, 천으로 가려서 키우시면 좋고 나는 조금 더 영양이 풍부한 광합성을 해서 파릇파릇한 새싹을 먹고 싶다고 하시면 키우다가 하루 정도는 햇볕에 놔두면 좀 더 파랗게 변한 새싹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식감이 달라지는군요. 네, 아무래도 광합성을 하게 되면 조금 질겨지고요. 그리고 햇볕을 가려서 키우면 우리 콩나물처럼 예, 이 새싹도 이제 아삭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란 건가 봐요? 네, 이렇게 키워서 이제 이틀 정도 지금 재배를 한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새싹이 조금씩 올라와 있죠. 이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재배를 하게 되면 네. 이제 한 뼘 정도 자라고요. 그 이상은 이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모두 수확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금방 먹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저희가 예식장 뷔페 같은 데 가면 꼭 있는 네. 그 샐러드 채소들 맞아요. 네, 있죠. 샐러드를 네. 주로 많이 먹고요. 예, 뭐 갈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샌드위치 같은데 양상추 같은 거 대신 이런 걸 드셔도 아삭하고 맛있죠. 근데 이거를 그 냉장고에 넣어서 네. 자라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안 주면 또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냉장고라는 장소가 어둡고 좀 습하니까 그쪽에 보관의 용도로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성장은 덜한데 습기가 있기 때문에 밖에 외출했다 돌아와도 또 그대로 이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상일 씨가 또 좋은 정보 있으시다고요? 네, 이 새싹 채소들이 정말 얕볼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네, 절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브로콜리를 예를 들자면요. 예. 항암식품으로 유명하잖아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이 새싹 브로콜리가 항암 성분이 무려 2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또 그 메밀 새싹 예. 고혈압 환자들한테 아주 좋다고 그래서 예. 많이 드시는데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아주 영양도 높고요. 또 있습니다. 보리 새싹 비타민 C가 많대요. 그래서 이 문지혜 아나운서처럼 이 피부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예, 많이 드시면 피부 미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네, 맞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